유럽의 중원 독일. 독일은 1870년 비스마르크에 의해 통일되기 전까지 약 850년간 신성 로마 제국으로 불리웠다. 그만큼 독일인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었다. 독일 시인 괴테, 덴마크 동화작가 안데르센, 영국 사학자 에드워드 기븐과 같은 북유럽 예술가들에게 로마는 늘 존경의 대상이었다. 로마로 가는 길, 로만틱 가도. 그 길은 수천 년 동안 유럽 문화의 이음새 역할을 해왔다. 나는 오늘 길을 떠난다. 저 언덕 너머 있을 로마를 향해. 6월 1일 인천공항을 출발한 나는 11시간의 비행 끝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다. 독일 연방공화국은 남한의 3.5배 크기에 인구는 8,200만 명으로 유럽에서 제일 가는 인구 대국이다. 독일 사람들은 프랑크푸르트를 그냥 프랑크푸르트라 부르지 않고 꼭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이라 부른다. 그 이유는 옛날 동독 지역 오데르 강변에 또 다른 프랑크푸르트가 있기 때문이다. 프랑크푸르트란 프랑크족이 건너온 여울목이란 뜻이다. 프랑크푸르트는 메세의 도시다. 메세는 독일말로 장터 또는 박람회를 뜻하는데 1년 내내 박람회가 열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박람회가 많이 열린다. 프랑크푸르트 시내의 높은 건물은 거의 다 은행 건물이라고 보면 된다. 이 도시가 금융도시의 기초를 닦은 것은 유대계 은행 가문인 로스차일드가에서 비롯되었다. 프랑크푸르트의 다운타운은 마인 강변의 맨해튼이라 하여 마인해튼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데 그 안에 유로화를 총괄하는 유럽 중앙은행이 들어서 있다. 괴테 공원에 있는 유로화 상징 조형물. 유럽 여행에 앞서 환전할 때마다 유로화가 참 예술작품 같다는 생각을 종종 했었다. 유로화는 3년간의 과도기를 거친 후 2002년 1월 1일부터 서유럽 12개 국가에서 유통을 시작했다. 유로화 앞면에 그려진 문은 개방과 협력의 정신을 나타낸다. 문의 장식은 그리스 로마 문화부터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살아온 모든 시대의 건축 양식이 형상화되어 있다. 유로와 뒷면의 다리는 유럽인 사이에 또 유럽인과 비유럽인의 커뮤니케이션을 상징한다. 유로 지폐에 건축의 흐름을 통시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인류 문화의 진화와 축적을 묘사하고 있다. 이 유로 이하 동전의 뒷면 무늬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12개 유로 사용국 내에서는 서로 같이 사용하고 있다. 독일 1유로 동전에는 브란덴부르크 무늬, 2유로 동전에는 독수리가 새겨져 있다. 서유럽의 전반적인 유로화 사용에도 불구하고 자국 통화를 고집하는 나라가 있으니 영세 중립국 스위스와 북유럽의 노르웨이다. 또한 EU에 속해 있으면서도 자국 통화를 쓰는 나라가 3개국인데 나는 이 세 나라를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 공통점을 찾아보았다. 그것은 북이 56도에 위치해 있으며 입헌 군주제에 의한 왕국이라는 점이다. 괴테의 생가와 박물관은 프랑크푸르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라이프치히 대학교 법학과 출신인 그는 고전주의 시인이자
궁정극장 감독, 변호사를 거쳐 바이마르 공국의 재상이라는 정치인으로까지 변신한다. 괴테는 여행을 무척 좋아했는데 37살 되던 해인 1786년 독일에서 아무도 몰래 이탈리아로 혼자 여행을 떠난다. 괴테 어록을 보면 사람이 여행을 하는 것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행하기 위해서다라고 쓰여 있다. 여행에 관한 그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라오콘상은 괴테의 책상 옆에 놓여 있었는데 괴테는 유명 작품을 집필할 때 이런 강단용 책상에서 작업을 했다고 한다. 이것은 샤를로테의 실루엣인데 25살 되던 해 괴테는 한 달 만에 편지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써냈다. 내적인 동료와 짝사랑의 괴로움 때문에 결국 어두운 종말을 맞게 되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다. 그 시대 교양 있는 독자들이 이 얇은 책에 보인 반응은 독일 문학사에서 유일무이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다. 괴테는 1749년 8월 28일 태어났는데 9월 2일자 신문에 출생과 동시에 세례를 받았다는 광고를 낼 정도였으니 상당한 재산가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프랑크푸르트가 연합군의 폭격으로 잿더미가 되었으나 괴테가 쓰던 가구와 소품들은 다른 곳에 갖다 놓아 이렇게 다시 전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곳은 박물관 입구의 기념품 코너인데 프랑크푸르트가 낳은 세계적인 문호답게 그의 문방구를 소재로 한 기념품이 많았다. 특히 나의 눈길을 끈 건 괴테를 상표로 한 포도주였다. 세계적인 포도주 생산국과 세계적인 문학가의 만남이라고나 할까. 독일에는 7대 가도가 있다. 그중 괴테 가도는 출생지 프랑크푸르트에서 그가 젊은 시절을 보낸 라이프치히까지다. 우선 나는 이번 여행 목적지 로만틱 가도에 가기 전 라인강의 로렐라이 언덕을 꼭 가보고 싶었다. 라인 강변에는 조그만 도시들이 많은데 내가 처음 들른 곳은 리더스하임이다. 이곳에는 1871년 독일 통일을 기념하여 철혈제상 비스마르크가 세운 게르마니아의 여신상이 우뚝 서 있다. 이 동상은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라인강에 오는 관광객들은 꼭 들르는 곳이다. 라인강이 모젤강과 만나는 코볼렌츠 쪽으로 조금 더 가면 유명한 로렐라이 언덕이 나온다. 옛날 라인강의 폭우였던 로렐라이 입구엔 빈 배만 한 척 놓여 있었다. 해발 130m의 이 언덕을 단숨에 올라 바라다본 풍광은 애초 기대에는 좀 못 미쳤다. 하지만 모젤 포도주처럼 담백한 독일 전원의 낭만과 각 나라 수송선과 유람선들이 끊임없이 오가는 활기찬 장면을 통해 라인강의 기적으로 상징되는 독일의 경제 저력을 느껴볼 수 있었다.
로렐라이는 요정의 바위라는 뜻으로 이 매혹적인 바위를 맨 처음 소재로 다룬 문학작품은 작가 브렌타노의 설화시다. 라인강을 오르내리는 뱃사람들이 요정의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도취되어 넋을 잃고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배가 물결에 휩쓸려서 암초에 부딪혀 난파한다는 줄거리다. 라인강 주변에는 동화 속 그림 같은 고성들이 즐비하다. Man trinkt ihn langsam und am besten eisgekühlt. Mein Sommerwein ist wie die Liebe süß und wild. Ich ging so durch die Nacht und sah den Sternen zu und spürte, dass ich heut noch was Verrücktes tu. Sie stand so da und fragte, bist du auch allein? Komm mit und trink ein Glas Sommerwein. Oh, Sommerwein. Man trinkt ihn langsam und am besten eisgekühlt. Mein Sommerwein ist wie die Liebe süß und wild. Zieh deinen Mantel aus und fühl dich wieder heim. Und dann probier ein Glas Sommerwein. Oh, Sommerwein. 독일을 여행하다 보면 곳곳에 중세의 성들을 만나게 된다. 이 성은 하이델베르크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 고성 가도가 시작하는 네카르 계곡에 위치해 있다. 이 성은 1170년에 지어졌고 네카르 강을 수비하기 위해 영주가 남쪽 부분의 성을 증축했다고 한다. 호텔 프론트에는 중세 기사상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 성의 마크는 붉은 사슴인데 이 성은 주변에서 사슴들을 목격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을과 많이 떨어져 있었다. 대부분의 고성은 겨울철에 문을 열지 않는다. 난방과 급수 때문인데 봄, 여름, 가을철에 외국인들이 고성에서의 숙박을 위해 많이 찾는다고 한다. 고성에서 본 네카르강 모습인데 멀리서 본 독일 집은 성냥갑처럼 작고 아기자기하게 보였다. 이 성은 라인 네카르 운하를 이용해 올 수도 있다. 이 성의 중간층엔 성당이 있어 투숙객들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다. 고성 호텔의 숙박비엔 아침 식사가 포함되어 있다. 아침은 여느 다른 호텔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 특히 독일 특유의 소시지와 커피가 맛있었는데 고성에서의 모닝커피 맛은 이번 여행의 많은 추억 중 하나로 남아있을 것이다. 고성에서 이틀간 숙박한 후 떠나기 전 고성의 타워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다.
올라가 보니 종루를 오르기 위한 나무 계단이 있었는데 방문객들의 낙서가 무성했다. Die Burganlage selbst ging dann hin und her und bis voriges Jahrhundert, 1850 ungefähr, wurde es also an das Land Hessen übertragen und wurde dann also in Besitz des Landes genommen. War dann während des Krieges dann auch Museum, Hunters Office, Jagdbüro und Museum und auch haben die Leute hier gewohnt. Und 1959 wurde es als Hotel umgebaut, wurde der Trakt mit der Terrasse wurde also neu dazugebaut und seitdem ist es also als Hotelbetrieb, Hotel und Restaurant. You're half a world. 하이델베르크는 독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의 하나다. 현재 인구 14만 명 중 3만 명이 대학생인 교육도시다. 1386년 선제후 루프레히트 1세의 명으로 설립된 하이델베르크 대학은 독일 최초의 대학이기도 하다. 대학 도시라서 그런지 거리엔 자전거와 청바지로 대표되는 대학생이 대부분이다. 하이델베르크에도 영어는 골치 아픈 존재인가 보다. 전봇대의 과외 전단이 그걸 대변해주고 있다. 학생도시 하이델베르크를 들른 여행자라면 누구나 꼭 이곳을 찾는데 그 이름은 학생감옥. 당시 대학은 치외 법권 지역에 해당되었기에 학생들이 시내에서 나쁜 짓을 하더라도 개입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대학 당국에 대한 시민의 반발이 쌓여가던 중 그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학생감옥인데 1712년부터 약 200년간 사용되었다. 사법권이 있던 대학 당국은 과음, 행패, 야간 소요 등 공공질서를 위반한 학생에겐 최고 2주일간, 국가 권력에 저항했을 경우엔 최고 4주일간 학생 감옥에 감금시켰다. 학생들은 대학 4년간 학생 감옥에 한 번이라도 가는 것을 명예스럽게 생각했다고 한다. 네카르 강이 유유히 흐르는 하이델베르크. 과거에 괴테, 쇼팽과 같은 예술가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이 도시로 찾아들었고 후세에 길이 남을 예술작품을 탄생시켰다. 이것은 하이델베르크 원숭이인데 방문객마다 이곳에서 기념 촬영을 하곤 한다. 하이델베르크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이 도시 인구의 약 20배인 30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옛날에 네카르 강이 범람할 때는 관광객 숫자가 그만큼 되지 못했는데 지금은 홍수 대비가 철저해 사시사철 방문객들이 넘쳐난다. 칼 테오도르 다리에서 본 하이델베르크 섬. 그 위용이 대단하다. 이 성은 13세기에 원래 주거 궁전으로서 고딕 양식으로 건축되었다. 지금도 궁전을 보수하고 있지만
16세기에 개조된 뒤 한때 독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르네상스 양식의 주거 궁전으로 뽑히기도 했다. 성 안을 들어가 보니 지하실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나도 그들을 따라 가보았다. 같이 가보니 포도주 저장고가 있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와인통이라는데 한쪽 계단으로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었다. 나도 그들을 따라 올라가 포도주 저장고의 크기를 확인하고 싶었다. (20만) 리터가 넘는 와인통은 현재 내부를 공사하고 있었다. 하이델베르크의 철도 역사는 100년이 되었다. 원래 독일어로 베르크란 산을 뜻하는데 하이델베르크 주변엔 500m 높이의 산과 고성들이 즐비하다. 산을 오르내리는 등산 열차의 노선은 하나인데 중간에 교체 통행을 할 수 있게 설계해 놓았다. 독일에 가면 어디서나 쉽게 사람과 같이 다니는 애완견을 볼 수 있다. 사실 개는 독일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세 가지 중 하나다. 그래서 사람이 사용하는 쓰레기통 옆엔 반드시 애완견 것도 있다. 로만틱 가도는 비르츠부르크, 로텐부르크, 딩켈스빌, 웨르틀링겐, 아우크스부르크, 휘센까지의 길을 말한다. 로만틱 가도는 낭만 가도가 아니라 중세시대 로마와 교역을 하던 로만 로드에서 온 말이다. 로만틱 가도의 시작 도시 비르츠부르크, 프랑크푸르트 남쪽 약 100km에 위치한 인구 13만 명의 도시다. 이 성당은 1300주년을 맞이한 독일 로마네스크 양식을 대표하는 성당인데 오늘 아침에 성당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성령 강림 축일 행사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이었다. 성직자와 전 시민이 참가하였는데 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꽃을 뿌리며 시가 행진을 하는 모습을 나는 운 좋게 구경할 수 있었다. Treuer Gott, durch deine Propheten hast du uns gelehrt, das Heil allein von dir zu erwarten, zu erbitten und zu empfangen. 비르츠부르크 시내를 걷다 보면 낯익은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약국 간판을 볼 수 있는데 그 이름은 렌트겐. X선을 발견한 과학자다. 비르츠부르크 중앙역에서 가까운 렌트겐 기념관.
렌투겐은 프로이센 렌네프에서 태어났다. 스위스 취리히 대학 기계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한 그는 비르츠부르크 대학 물리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1895년 놀라운 현상을 목격하게 되는데, 새로운 종류의 광선이 검은 종이를 뚫고 나와서 백금, 시안화 바륨을 감광시켰던 것이었다. 이 새로운 현상에 놀란 렌투겐은 자신의 아내를 실험실로 불러서 그녀의 손을 이 새로운 광선으로 찍어보았는데, 이때 처음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뼈를 사진으로 찍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X선의 발견은 물리학과 의학 등 여러 분야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렌투겐은 발견 당시 제정된 노벨상 물리학 분야의 첫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Bei uns kamen die Röntgenbusse vom Gesundheitsamt auf den Schulhof, alles durchleuchtet und so weiter. Röntgen hat der Medizin, der zerstörungsfreien Werkstoffprüfung oder Röntgen-Kropfstrukturanalyse, der Strukturaufklärung durch Röntgenbeugung oder Röntgen-Feinstrukturanalyse unendlich viel der Menschheit geschenkt. Mögen die Röntgenstrahlen weltweit verantwortungsvoll in allen Bereichen zum Segen der Menschheitsfamilie eingesetzt werden. 로만틱 가도를 달리다 중세시대 분위기에 한 번쯤 젖어보고 싶다면 타오버 강가에 로텐부르크를 가볼 일이다. 로텐부르크는 중세시대의 보석, 로만틱 가도의 하이라이트, 독일 관광의 심장부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가게마다 중세시대 기사들이 쓰던 용품들을 팔고 있는데 모양과 크기, 색깔이 다양하다. 엄마의 팔에 안긴 이 아이도 중세 기사에 관심이 있는 걸까? 엄마의 이야기가 신기한 듯 유심히 듣고 있었다. 마르크트 광장에서 조금 내려가면 법과 형벌에 관해 전시하는 중세 범죄 박물관이 있다. 중세 이래의 법률 제도와 경찰 제도에 관한 자료, 섬뜩하기까지 한 고문 도구들이 다양하게 전시돼 있다. 나는 길거리나 건물 바깥에선 이해할 수 없는 중세 시대 법의 울타리를 실감할 수 있었다. 로텐부르크는 관광도시답게 기념품을 파는 가게들이 수두룩하다. 이것은 맥주의 나라 독일에만 있는 이 나라 고유의 맥주잔으로 잔 표면에 다양한 무늬를 새겨 넣었는데, 한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는지 한글로 친절하게 쇼핑 안내를 해놓았다. 로만틱 가도에는 곰 인형 가게가 많다. 1, 2차 세계대전 중 전쟁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의 정신적 위안이 되기도 했던 곰 인형. 인형 가게 옆에는 아예 전 세계 인형들을 모아둔 인형 박물관이 있다.
이곳엔 18세기에서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인형과 장난감이 빼곡하게 전시돼 있다. 인형은 독일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수집한 것들이다. 한국에 신랑 신부도 있어 오랜만에 한국 사람을 만난 듯 반가웠다. Sicher, weil ich hätte schon lange im Griff, aber das ist schon in Ordnung. Dann 이곳은 독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간식 스노우볼을 파는 곳이다. 초콜릿을 첨가한 스노우볼은 여러 가지 색깔을 내는데 입에 넣으면 눈덩이처럼 사르르 녹아 인형과 잘 어울리는 간식이란 생각이 들었다. Mürbeteig schmeckt aber auch gut zu einem Wein. Gibt's nicht. Wir haben Ciabatta-Stangen, aber Ciabatta. So ein paar Lisetten. 독일하면 떠오르는 것은 맥주와 소시지인데 김치 없는 한국 사람을 생각할 수 없듯 소시지 없는 독일 사람을 상상할 수 없다. 소시지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오래된 것은 기원전 9세기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 병사들이 고기 반죽을 만들어 창자에 채운 것을 먹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 그 후 그리스 로마 시대를 거쳐 소시지가 독일에 들어간 것은 십자군 전쟁 이후라고 알려져 있다. 현재는 대표적인 고기 가공품으로 일반화돼 있다. Nach 300 Metern links abbiegen. 로만틱 가드 위에 26개 도시를 지나려면 반드시 성의 터널을 드나들어야 한다. 지금 이곳 딩켈스빌은 전형적인 중세 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중세 삼각 도시들은 외부와의 차단을 위해 1차적으로 성 주위를 둘러싼 못, 다시 말해 해자를 만든 후 높은 성벽을 쌓는다. 도시의 중앙에는 종교시설과 정치 집회를 열 수 있는 광장,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 형성돼 있다. 딩켈스빌 성화 안에는 중세시대 독일 남부 바이에른 지방의 옛 모습을 볼 수 있어 한번 들어가 봤다. 맨 처음 눈에 띄는 것은 직조기계. 중세시대 성 안은 자급자족 사회였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소품들은 성 안의 장인들과 세공 기술자들이 만들었다. 성을 지키기 위한 대포의 포신도 당연히 성 내부 대장장이들의 몫이었다. 성 안에 야간 순찰을 도우는 야경꾼 복장인데 순찰을 도우는 전통은 지금도 밤 9시면 어김없이 계속되고 있다. Hört ihr Leut und lasst euch sagen, unsere Glock hat 9 geschlagen. Alle habt ihr es gesehen,
Dinkelsbühl am Abend ist schön. Super.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평야가 많아지는데 이 중세 도시는 정말 특이한 지질 구조를 가졌다. 1700만 년 전에 떨어진 1kg짜리 운석이 만든 분지 위에 도시가 만들어진 것이다. 네르트링겐의 성문을 통과하려는데 마침 1년에 한 번 있는 성축제를 만났다. 이 축제는 성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단 한 번 화려하게 차려입고 성박 나들이를 하는 것이다. 주민들 대부분이 1인 1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이 제일 부러웠다. 한바탕 축제의 행렬이 지나고 나는 운석을 복원하고 있는 리스 크레이터 박물관으로 향했는데 이곳에선 먼저 시뮬레이션으로 그때의 상황을 재현해 보여준다. And the moon still floating high. But I wonder 이런 결과로 인해 네르트링겐은 도시 전체가 하나의 자연사 박물관이라 해도 좋을 듯하다. 운석에 의해 생긴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곳은 멕시코 유카탄 반도와 이곳뿐인데 한때 아폴로 14호와 17호 우주 비행사들이 훈련 삼아 이 도시 네르트링겐을 방문했다고 한다. that's why I always find a 운석이 미끄러진 정도에 따라 암석의 성분이 다른데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구분해 놓았다. You are from above, my one and only lover. There's no other. 이 도표는 운석과 지구의 충돌로 인해 지구에 큰 불이 나고 그 불을 끄기 위한 빙하기의 공룡시대가 도래한 후 인류가 직립보행한다는 과학적 논리를 가지고 방문객들을 설득시키고 있었다. Vor 15 Millionen Jahren durch einen Meteoriteneinschlag. Der war 1 Kilometer groß und hat 25 Kilometer rausgebracht. Also das war ein Steinmeteorit. Wissen Sie vielleicht, wann die NASA, also die Leute aus Amerika hier sich damit beschäftigt haben, mit der Stadt? Ja, in die 60er Jahre haben sie die da beschäftigt, und zwar draußen bei den Offnethöhlen Richtung Hohlheim. Das sind die Offnethöhlen, und da haben sie dann so Gesteinsproben genommen und haben das verglichen und haben festgestellt, dass das wirklich ein Meteoriteneinschlag war.
로만틱가도 제1의 도시 아우크스부르크엔 첨탑이 많다. 첨탑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종교적이라는 뜻이다. 또 아우크스부르크엔 8월을 의미하는 상호가 많다. 그 상호는 물론 아우구스투스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1년 중 제일 큰 축제도 8월 8일에 열린다. 이 도시를 건설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는 라틴어로 존엄한 사람이란 뜻인데 기원전 27년 로마 원로원에서 준 이름이다. 아우구스투스의 동상은 시청사 앞에 우뚝 서 있는데 청사를 들어가 보니 아우구스투스가 로마를 벤치마킹한 모습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었다. 아우크스부르크 대성당은 쾰른 대성당과는 전혀 다른 전체적으로 소박하고 밝은 이미지다. 성당 내부 스테인드 글라스는 11세기 후반에 만들어졌는데 스테인드 글라스로는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것이다. 마르틴 루터 광장에 있는 성 안나 교회. 이 교회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1518년 방문한 곳으로 루터의 방이 있다. 그 한 해 전인 1517년 마르틴 루터는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며 오로지 성경에 의한 믿음을 강조하고 모든 사람은 신 앞에서 평등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교황과 독일 황제는 루터에게 그의 주장을 철회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루터는 굽히지 않았다. 이때 많은 농민들과 제후들은 루터를 지지하였는데 오랜 싸움 끝에 루터파는 정식으로 승인을 받게 된다. 이것을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라고 하는데 독일 황제 카를 5세는 마르틴 루터와의 다툼을 끝내기 위해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종교 화의를 열었다. 신구교 간의 종교 화의 결과 아우크스부르크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지붕 두 교회 건물이 있다. 왼쪽에 있는 첨탑 건물은 성 울리히 아프라 성당이다. 그곳을 일요일 오전 방문했을 땐 한창 미사가 진행 중이었다. 같은 시각 성 울리히 교회를 방문했으나 이미 예배는 끝나고 관광객들만 분주하게 다녔다. 교회 첨탑이 보이는 곳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복지시설이 있다. 그것을 독일 사람들은 푸거라이라고 부르는데 푸거가에서 만든 집이란 뜻이다. 아우크스부르크의 대상인이자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자콥 푸거는 늙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1521년
일종의 양로원을 만들었다. 이곳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폭격으로 잿더미로 변했으나 푸거가에서 다시 140가구를 지어 아우크스부르크 서민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다. 노이슈반슈타인성. 독일어로 노이는 새로운, 슈바는 백조, 슈타인은 돌을 뜻한다. 우리말로 굳이 해석하자면 새로운 돌로 된 백조라는 의미다. 이 성을 끝으로 로만틱 가든은 그 대미를 장식한다. 이 성은 산 중턱에 있기 때문에 알프스의 구름들이 비를 자주 뿌린다. 그래서 기념품 가게엔 비옷이 빠지지 않는다. 이 성을 소재로 한 온갖 기념품들은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이 성의 사계절을 앵글에 담은 사진이다. 오후 4시 반에 표를 탔건만 입장하려면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단다. 이 성을 만드는 데 걸린 17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고 기다린 후 입장했다. 바이에른 공국의 왕 루드비히 2세는 바그너의 오페라 로헨그린에 등장하는 백조를 너무나 좋아하여 성 안의 침대와 커튼, 문고리를 모두 백조 모양으로 하였다. 생전에 바그너의 오페라를 무척 사랑한 나머지 성 안의 모든 벽화는 바그너 오페라의 등장인물과 배경으로 장식되었다. 마치 바그너만을 위하여 지어진 성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다. 왕이 백조를 좋아하자 사촌 누이이자 오스트리아 공주인 소피 사를로트는 루드비히 2세에게 백조 모양의 커다란 화병을 선물했다. 소피 공주는 나중에 이 왕과 약혼을 하기에 이르지만 결혼식 직전에 파혼하게 된다. 루드비히 2세는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후 더욱 성 짓는 일에 몰두하였는데 41살의 젊은 나이에 뮌헨 근교 호수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내가 본 노이슈반슈타인성, 그것은 알프스의 한 마리 백조였다. 길은 두 개의 다른 세계를 이어준다.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을 때 이런 꿈을 꾼다. 미지의 세계를 향한 길 떠나기. 길이 있으니 나는 간다. 그것이 물길이건 하늘길이건 땅 위의 길이건 간에 로마로 가는 길 로만틱 가도. 그것은 두 개의 다른 문화를 이어주는 영혼의 길이었다.
Sono bom nandi, abogo bom nandi, asinam nandi, asfun bom nandi, se vono jando.